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성취 영재의 특성과 처치 두 번째입니다. 어, 이번 강의에서 학습할 내용은 미성취 영재의 특성이 뭐냐라는 거, 그 다음 미성취 영재의 원인은 무엇일지, 이 원인을 어떻게 처치할지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화이트모어는 미성취 영재 판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취 영재의 공통된 특징은 지금 이 7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새로운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실패를 정당화하고 성공한 걸 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도 낮은 경우가 보이는데요. 극단적인 방어 기제를 보이기도 하고 실패에 대해서 심하게 자책을 하고 그 다음에 책임 또는 학습된 무기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낮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회피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쓸데없는 공부를 내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제 하는, 그거, 내가 왜 그거 해야 되지? 그런 회피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학교에 책임이 있다. 학교 체제, 교사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교사의 반항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성취 영재가 비동시성을 나타냅니다. 인지와 정서와 심리적 신체 발달 속도에서 동시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굉장히 뛰어나는데 정서에서 굉장히 좀 문제를 보이거나 심리적인 문제를 보이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불일치한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미성취 영재의 아동 중에 완벽주의를 나타내는 이런,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거나, 그래서 이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거나 뭐 이런 것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장애를 나타내는데 학습 기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학업 기술이. 그 다음에 미숙한 학습 방법,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경우, 학교 생활에 굉장히 태만한 경우, 이런 것들이 학습 장애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기순 같은 경우에는 낮은 자아 존중감, 자신감과 인내심의 부족, 목적 지향적 통합의 결여, 열등감, 학업 회피, 적절치 않은 학습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성취의 원인이다라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갈등과 좌절, 주의력 결핍, 충동적인 행동을 표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과도한 부담감, 주의력 결핍, 학업 부진 이런 것들이 미성취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나친 경쟁의식, 동기 부족, 정서적 고립, 사회성 부족, 학교 부정업, 섭식 장애, 약물 중독, 강박적 행동, 우울과 자살 등의 이런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성취 영재의 이런 특징들 이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성취 영재를 판별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요 문항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별표되어 있는 것에 애들이 응답을 하면은 미성취 영재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이 저조하다. 머리는 좋은데 시험 성적이 저조하다. 읽기, 쓰기, 수학 등과 같은 기초 영역에서 한 가지 또는 모든 영역의 성적이 뭐 미달되거나 그 이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시되는 과제를 불완전하거나 미숙하게 수행하는 일이 많다. 그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개념을 잘 기억하거나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건 굉장히 잘해요. 그 다음에 말하기나 쓰기 능력 간의 격치가 심하다. 그러니까 쓰는 거 쓰고 정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걸 잘하는데 말은 제대로 못하거나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쓰기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실적 지식을 놀라울 정도로 많이 소유하고 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성도 높다. 이게 다 창의성 특징이죠. 그 다음에 자신이 완성한 과제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일이 거의 없다. 완벽성을 추구하는 거죠. 불안정한 수행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또는 완벽주의자라는 것과 자기 비판적이다. 뭐 이런 거. 완벽주의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직접 선택한 프로젝트를 가정에서 수행할 때 적극성을 보인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라는 건 싫은데
집에서 자기가 직접 프로젝트를 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다양한 영역에 흥미를 갖고 있으면 특히 연구와 조사 분야에 굉장히 전문적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학급에서 소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낮게 평가를 해요. 또는 공격적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집단 활동이 요구되는 과제를 잘 수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잘하는데 같이 하라 그러면 잘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아, 타인 그리고 일반과의 삶을 관계된 민감성과 지각력을 갖고 있다라든가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것과 같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자기 기대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기억을 하거나 단순한 숙달을 하기 위해서 연습이나 훈련하는 걸 싫어해요. 그다음에 주의가 쉽게 산만해져서 과제에 주의를 집중하거나 전력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교육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학급에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거나 행동을 수정해 주려는 교사의 노력에 저항을 하게 돼요. 너 왜 그렇게 하니? 학습 동기를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 막 반항감을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또래들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친구가 많지 않은 이런 경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미성치 아동을 요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그 학생이 미성치 학생이겠네? 라는 걸 이제 뭐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성치 학생들이 방어적인 변명으로 나타낸 회피 행동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숨겨진 이유는 내가 무슨 아이디어를 제안하든지 간에 그것은 메리의 아이디어보다 좋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화장실에 가도 돼요. 이것도 내가 만든 비디오 테이프가 형편없어서 아이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뭐 이런 거. 재미없어요. 따분해요. 레이즈에 관한 공부가 너무 복잡해서 설명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불안감에서 이제 방어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똑똑한데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동시성의 문제인데 인지하고 정서 간의 비동시성. 그래서 대화의 단절, 인정받고자 하는 요구가 지나쳐서 그에 동반되는 자기중심적 사고행동, 강박과 회피 등의 그 부적은 행동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머리는 좋은데 정서적인 문제를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와 사회적인 관계의 비동시성. 그리고 이제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면 적응하지 못하는 거. 이 사회성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적응하지 말아야 하면 맞출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는 방법에 서투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즉, 사회성이 이제 서툴거나 굉장히 낮은 경우. 그 다음에 인지와 신체, 자신이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는데 외연화시키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동시성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철회와 공격. 그러니까, 이 수능을 하는 경우와 공격적인, 비수능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의존하는 성향과 독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성향.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회피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수능하고 수능하는 이 측면, 의존하느냐, 독단하느냐, 이 네 개의 요소를 가지고 보면은 네 개의 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모든 걸 만족하는 건 성취자가 될 수 있는데,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존하면서 비수능자, 이런 쪽에 이제 학생들은 우울한 특성을 보이고요. 또는 빈정되거나 비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비순응하면서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학생들은 소란스럽고 말썽꾸러기고 가인 행동하고 반항적이고 교활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응하면서 의존적인 학생들은 수동적이고 서투르고 완벽주의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독단적이면서 순응하는 이 타입은 쾌활하고 학구적이고 사교적이고 속임수에 능한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개의 축에서 의존적 수능자, 비수능자와 독단적 비수능자는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타나죠. 비관적이고 뭐 우울하고 그다음에 교활하기도 하고
말썽 꾸러기고 그러면 이렇게 조금 쉽지 않죠. 미성취 극복 성인 중에 독단적으로 속하는 사례의 48%, 의존적이 38%가 미성취 극복을 했다라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에 거는 반응 형태가 수능을 하느냐, 거부를 하느냐, 뭐 이런 걸 따져서 잠재적인 측면, 따져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리처드는 이 타인에 대한 그는 기대가 성취 영역, 가치, 창의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 정서적 효과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이걸 거절 또는 뭐 독단적으로 할 게 아니고 최적화할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 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성취, 생산성에서 수능적인 타입, 반항적인 타입, 최적화하는 타입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수용하는 거고 이건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을 하게 된 경우는 타인을 그냥 만족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의 기준이 되고 외재적 동기로서 수능을 하는 거죠. 유보하는 것은 안전 추구하는 타입입니다. 수행 압력을 회피하는 거죠. 반항이라는 것은 외부 기대에 부응을 안 해요. 거절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최적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기준으로 만족을 추구하고 내재적 동기를 추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은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치를 봤을 때 상대적이고 외부 의존하는 경향으로 이제 수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는 판단 회피, 유보하는 거. 이게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것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최적화는 독자적으로 이런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창의성의 측면에서는 억압이라든가 실패 공포 측면에서 수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는 위험 감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유보하는 거고 반항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막 발산적으로 막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최적화는 창의적이 되고 모험적이 되는 거. 이것이 최적화. 자아 존중감도 타인에 대한 기대에 의존하는 것에서 외적 통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최적화는 내적 통제, 그다음에 독자적이고 자기 수용적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아 존중감에서도 거부하는 형태는 부정적인 외적 평가를 내면화하게 되고 외적 통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에서도 이것은 이제 보상을 유도하니까 타인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수능을 해버리는 거죠. 경쟁 회피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거부하니까 따돌림을 당해요. 폭력배에 두목이 되거나 고립되거나 독단적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최적화되는 거죠. 정서적 효과는 외적 보상과 성인에 따라서 이렇게 수능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처벌, 배신, 거부를 하는 반항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거부 측면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미성취 영재가 보이는 특성이죠. 성취 영재가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성취 영재의 다른 특성은 정보 처리 과제를 잘해요. 근데 정확하게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정보 추상적 추론, 의력 잘해요. 근데 속도라든가 정보 처리 속도라든가 쓰기 관련 과제는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빠른과 똑똑함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미숙한 남학생의 경우에 혹시 부모나 교사가 똑똑하지 않을까 봐서 염려를 해서 학습 기술의 결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숙한 학습 방법이 있거나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 태만한 학교 생활, 가정과 학교에서 훈육 문제가 그 미성취 영재의 또 다른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성취 영재의 원인은 선천적이 아니에요. 학습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가족, 학교, 문화가 미성취 영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학습장애, 정서장애가 나타나는데 이걸 충분히 도와줘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시글과 메코치가 제안을 하는데요. 배움에 대한 기회와 즐거움을 부여를 하는 거죠. 동기 부여를 해서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칭찬, 높은 성적, 배움의 유용한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인지를 주고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와 교사의 격려와 존중 이것이
또 이제 해결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가 이제 좀 직업의식을 가지고 미성취 영재를 어떻게 키워줄지,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 성장하는 마음 자세, 이걸 개발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를 대처하고 수 있는 능력, 회복 탄력성, 이런 걸 이제 키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미성취 영재를 성취 영재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원인을 보면은 형제 자매의 문제가 있죠. 제 형제 중에서 누구는 엄청 똑똑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치이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가정에서 미성취 형제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에는 미성취인데 성인기 때 정상 성취가 나타난다. 피터슨이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가족, 학교 이것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바뀐다. 그다음 킹은 대학생들의 성취적 분석에서 가정이 중요하다. 부모의 과보, 권위주의, 지나친 비관론, 부모 간 양육 방법에서 불일치, 이런 것들이 미성취 영재를 계속 만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미성취의 요인에는 편모 가정이 굉장히 큰 영향.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키우는 경우, 그다음 편부 가정, 이것에 이제 미성취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의 양육 방법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하고 어머니는 이렇게 하고, 그럼 두 개가 이제 불일치하면 애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미성취 상태를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부모가 일하는 가정, 동등하게 이제 부모가 동등한 관계구나, 그 다음에 상호 존중하는 경우구나, 이러면 이제 성취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동일성이 가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동일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활동, 노력, 성공, 실패를 함께 하려는데 열성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애를 완전히 나의 뭘로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역동일시죠. 그래서 쟤는 반드시 의사를 만들어야 되겠어. 쟤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이제 동일시하는 건데,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동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아동이 이제 지나치는 이제 부모의 의존성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성취하는 것에 자신감을 상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친 의존을 유발하지 않도록 도움의 종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에 발견되면 쉽게 교정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시기에는 이제 교정이 어렵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부모가 아동에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어서 독단적이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학생에게 과제 수행을 어떻게 협의하고 존경심, 약속 이해, 협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강조를 해서 변화시켜야 되고, 책임감을 강조해서 바꾸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원인도 굉장히 큰 건데요. 연구 대상 7,000명의 교사 중에서 62%가 영재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연수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재 교육 대상, 그러니까 영재 수업을 맡고 영재 교육을 하는 교사들 중에 영재 연수 경험이 없는 상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그것도 있고, 학교 풍토, 그러니까 비융통성이고 경직적이다. 그럼 미성취 영재가 성취 영재로 바뀔 가능성이 너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존중 부족, 강한 경쟁적 풍토, 외적 평가 강조, 오류나 실수에 대한 지나친 지적, 모든 것을 통제하는 교사,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전부 미성취 영재를 초장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실에서 피그 말리는 효과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교사의 기대가 아동의 자아 개념과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수행이 향상될 것이라는 교사의 기대는 아동의 미성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래 압력, 이게 상당히 큰데요. 66%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로 또래 압력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또래 압력이 나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사가 어떻게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족감을 주지 않는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의 미성취 영재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력과 결과 간의 불일치,
여기 네 개의 그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노력은 안 했는데 결과는 좋은 경우, 노력도 안 하고 결과도 안 좋은 경우, 노력을 했는데 노력도 하고 결과도 좋은 경우,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나쁜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형 2를 보면은 노력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도전감을 주지 못하는 협동학습 과제. 알렉스가 그린 그림. 이걸 보면 그 다음에 난독증을 가진 학생을 읽기 과제, 쓰기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 이런 경우가 노력은 많이 해도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같은 경우에 협동학습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캠퍼스를 이렇게 그렸는데 혼자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멋지게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협동학습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최대화시킬 수 있는 이게 그걸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력은 안 했는데 결과가 좋은 경우, 그래서 성적을 잘 받는 거, 인내력,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 집중적인 공부 습관을 발달시키지를 못합니다. 노력 안 했는데 결과 좋으니까요. 그다음에 방어적인 회피 행동을 보이고 자기 효능감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노력도 안 하고 결과가 나쁘다. 가장 심각한 미성취 상태인데요. 이것은 일정한 기간 치료된 지속된 경우 오랫동안 노력을 하지도 않고 기술도 부족해서 이 포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미성취 상태가 유형 네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미성취 영재를 성취로 만들려면은 아동의 흥미와 관심사를 공유해서 동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사가 아니고 친구, 동료가 되라는 거죠. 아, 너가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어? 아, 너 이런 관심이 같이 한번 해볼래? 그래서 이제 동료가 되라. 그래서 이게 A자, 얼라이라고. 그다음 listen,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럼 learn, 학생이 무슨 생각하는지 배워라. 그다음에 initiator, 학생의 강점을 인지할 기회를 이제 그 단계 시작점을 마련해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학업적 교과에 특별 활동을 연결할 실험적 아이디어를 제공해라. 그러니까 학생에게 학교 외 수업 외에 뭘 연결해 줄지 이런 걸 해라는 거예요. 늦춰. 그다음에 적절한 성인 또래 역할 모델로 관계를 형성하라. 그러니까 어떤 배운 모델이 있어야 잘 그럴 수 있죠. 컨시퀀스. 그다음에 학생이 역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적절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라라는 거. 결과가 별로 안 좋다라는 거. 그래서 emphasize, 노력, 자주성, 현실적인 기대, 문제상에서 강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강조를 하라.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가능성을 넓혀가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함으로 인해서 미성취 영재를 성취 영재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를 해서 미성취 영재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취 지향성 모형을 시그라고 맥코치가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트리포칼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적 통제, 자기 효능감, 과제 수행 자신감을 키워주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경쟁 상황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 요걸 이제 또 키워주는 거. 과제 또는 결과에 대한 가치 또는 현실적인 기대, 자기 조절. 요걸 이제 키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키워줌으로 인해서 내적 동기가 향상이 되고 성취 영재로 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 지향성 모형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계속 키워주는 거예요. 성공 기대, 그 다음에 과제 수행에 대한 자신감, 결과 또는 결과에 대한 가치, 과제 또는 결과에 대한 가치. 요걸 이제 학교 또래 과정에서 계속 키워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공적인 걸로 이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조절, 현실적인 기대 설정, 적절한 전략 사용으로 성공적인 목표를 수행하고 자기 조절을 할 수 있고 자기 효능감, 가치, 과제 가치, 환경적 인식 이렇게 상호작용 세 가지를 맞물려 가면서 성취 영재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송수지의 논문에서도 보면은 그 문제행동, 미성취 영재의 특징 이런 걸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성취 영재로 바꾸어 갈 수 있을지, 그래서 정서적 지지와 학습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알기, 타인이 이해하기, 사회적 성공 경험하기, 대인관계 기술로서 도움 요청하기와 도움 주기.
경청하기와 자기 표현하기, 칭찬하기와 기분 좋게 비판하기, 부모 교사와의 관계 개선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거나 지지할 수 있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 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논리성 기르기, 창의성 기르기, 학문적 성공 경험하기, 학습 습관, 학습 전략 익히기, 학습 방법을 진단하고 학습 습관을 교정하기, 계획 세우기, 그 다음에 학습 전략 익히기, 시연 조직화 이런 걸 통해서 미성취 영재를 성취 영재로 바꾸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성취 영재의 특성과 처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에서 했던 것은 미성취 영재의 특성으로서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낮다, 자아 효능감도 낮다, 회피 행동을 보인다, 저항한다, 동시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적 능력과 정서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것 이게 균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완벽주의 모습을 보이고 이런 학습 장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미성취 영재의 특성이고요. 그 원인이 가족에게 있거나 학교, 문화, 학습 장애, 정서 장애에 있다. 그래서 그곳이 어떤 데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처치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처치에는 림의 얼리언서 방법이 있고 트리포칼 모형, 미성취 영재를 위한 프로그램 송수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영재 수업을 뭐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이런 걸 토대로 미성취 영재를 판단하고 성취 영재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도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는 영재 수업, 스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 강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른데 앞에 두 개는 미성취 영재가 뭐고 그 다음에 이것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처치해야 되느냐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뭐 스팀 영재 수업 많이 하니까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2부 강의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